오라클 웨비나데이 두 번째 세션입니다. 오라클 코리아의 오충현님 게스트를 모시고 엑스아로직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포할 것인지 이런 이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라클 오충현입니다. 자, 오늘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얘기하실 건지. 네. 이전에 저희 이제 엑스아로직 관련해서는 한 두어 번 정도 아마 이 웨비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그 엑스아로직이라는 거에 이제 배포를 할 때 어떠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네. 보다 빠르게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IT 운영자분들 들으면 되게 좋겠네요. 네, IT 네.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발 이제, 쪽이라 그렇죠. 그렇죠. 뭐 테스트 시스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아로직이 일단 알아보기 전에 네. 엑스아로직이 탄생한 배경이랄까요? 네. 그거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엑스아로직은 그 이전에 이제 오라클이 원래 이제 DB 회사로 쭉 이제 출발을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엑사 데이터라는 거를 2008년도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처음 이제 내놨을 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의구심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도 있었는데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어떤 호응을 이제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저희 오라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7만 개의 이제 고객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얻은 많은 난리지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정적이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없을까 네. 그런 이제 고민해서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낸 게 이제 엑사로직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라클이 이제 잘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오라클이 보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드웨어도 있고, DB도 있고, 거기 이제 하드웨어까지 다 들어와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최밑단 디스크까지 해서 가장 이제 잘 조화롭게 그걸 이제 최상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오라클뿐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요즘 와서 네. 이제 뭐 빅데이터란 말도 하는데 네네.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게 트랜잭션 같은 것도 네, 되게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증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왜 복잡하겠죠. 그것도 폭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와서? 저는 네. 이제 몇 년 전, 한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IT 소비자들 이제 경향을 보시면은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이제 타블릿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은 스마트 TV까지 이제 하도에 떠오르고 있고 스마트 TV가 거의 지금 한 지금 150만 대 정도 그 정도까지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은 상시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TV를 보면서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이 이제 발생시키는 트랜잭션들이 그러니까 짧게 지속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TV 보면서 다른 걸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네. 트랜지션 되게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TV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을 또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도 요즘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쓰다 보니까 이제 PC에서는 우리가 사실 뭐 1, 2초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그냥 기다려줬잖아요, 항상. 네, 네. 요즘은 사실 1초도 잘 못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여기 제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네네. 그 웹페이지가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이제 기준들이 또 바뀌었어요. 예전에 네. 비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버든 그룹이라고 영국계 쪽 이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 1초의 어떤 응답 시간 지연 그러니까 페이지 로딩 타임이 줄어들었을 때 고객의 이제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고객이 거기 방문해서 어떤 물건을 이제 아이쇼핑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실제 그렇죠. 바이어로 이제 그걸 구매를 하는 이 비율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 장표에서 보듯이 이제 고객 만족도도 16%나 떨어지고 네. 실제 그걸 구매하는 비율도 7% 이상 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한 이 초기에 있던 웹 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 2초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그 좋은 응답 시간을 이제 준다고 그렇죠. 이제 판단을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거의 지금 240에서 250 밀리세컨드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야, 밀리세컨드로. 밀리세컨드입니다. 저도 그 네. 이제 자료가 있길래 한번 봤더니 네네.
그러니까 1초 내에 응답이 안 오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다른 데로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1초가 1000ms. 네, 맞습니다. 이야, 네, 1초 이내입니다. 살벌하다. 이제 그만큼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응답을 주고 하다 보니까 트랜잭션도 늘어나고 네. 응답 시간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더 그러겠네요. 그죠? 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도 덜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뭔가 오늘 우리가 할 애플리케이션들을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배포하고 네. 뭔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네. 기업 내 애플리케이션들은 왜 존재할까요? 그거 애플리케이션 존재의 의미는 네, 뭘까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네,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존재의 의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전 IT가 어떤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냥 페이퍼워크로도 이제 충분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네. 어떤 매출을 발생을 시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시장 변화가 이제 급격히 변하고 있고 하다 보니 시장의 어떤 기회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선점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리스크도 이제 경감을 시켜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제 복잡성을 제거해서 보다 네네. 효율적으로 내부에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어떤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건가요? 기업 네네. 자체가.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존재 의미,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현되어야 될 건지 네. 네, 실질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엑사 로직에서 네. 사실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기회를 어떻게 이제 선점을 하고자 하면은 어떤 새로운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네. 이랬을 때 거기도 이제 뒤처지지 않게 빨리 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걸 먼저 만들어서 내놓든지.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도 보다 빠르게 네. 배포를 해야 될 거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응답이 빨라야지 사용자들이 빨리빨리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그 이제 자기가 쇼핑을 하게 되면은 쇼핑을 끝내고 이제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제 시간에 배포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그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응답 시간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이 폭증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스케일업이 이제 안 되거나 스케일아웃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네. 이제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엑사로직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업 할 때도 그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고민 안 하고 네. 딱딱 이렇게 빌딩 블록처럼 이제 하나씩 사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자, 또 요즘 그 경비 절감은 요새 아주 화두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엑사로직 자체가 보면은 하나의 플랫폼 내에 여러 이제 많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그리고 이제 나스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묶음으로 다 이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거기에 탑재를 해서 돌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단순히 이제 거기에 많은 코어나 아니면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최적화하고 보다 이제 동일한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CPU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이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부터 이제 제일 하단 펌웨어 레벨까지 이제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엑사로직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배포하는데 되게 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배포 전에 일단 뭔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스템을 일단 도입해서 네, 시스템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엑사로직 같은 이제 엔지니어 시스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기존의 뭐 시스템 따로따로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 더 그것도 구축의 배포가 훨씬 더 쉬워진 거죠? 네, 네.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어떤 업무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뭐 이제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면 서버도 구매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도 구매하셔야 되고 스토리지 뭐 이렇게 이제 다 따지면은 100개 이상의 어떤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머신으로 만들고 딜리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거의 몇 달간의 어떤 그걸 이제 장비를 받고 그걸 이제 서로 연결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기간들이 꽤 걸립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테스트를 하고 연결을 해서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엑사로직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딱 장비가 도착하고 거기에 이제 설치 서비스가 이제 나가는데 보통 하루입니다. 하루. 네. 하루에 가서 그거 이제 케이블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이제 백본하고 연결하는 절차 그리고 이제 쭉 컨피그레이션 한번 잡아주는 거 이걸로 해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엑사 데이터 같은 것도 쓰는 데가 또 꽤 많으니까 네. 이런 거에 이제 좀 이제 뭔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네. 절대로 이게 뭐 천시간 걸리고 절대로 이걸 못 할 거거든요. 네, 그죠? 못 하겠지. 한번 네. 이걸 맛을 보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엑사 데이터, 엑사로직 이제 다 포함하면은 고객사 기준으로는 한 엑사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나갔으니까요. 네. 엑사로직도 거의 지금 10대 이상은 나갔고요. 네. 야, 그럼 또 그분들이 또 이제 구전으로 또 얘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모임에 가서 야, 뭐 엄청나 이거에 대한 이미 그 뭐랄까 이 바닥에서 이야기는 이미 쫙 퍼져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죠? 성능 네. 측면이나 네. 뭐 이런 쉽게 이제 설치할 수 자, 그럼 있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엔지니어드 시스템, 오라클에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예전에 뭐 어플라이언스라는 말도 있었고, 네. 그죠? 네, 이런 지금 여기 요거는 가트너입니까? 네, 가트너에서 인테그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세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대세가 맞습니다. 음, 그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게 원래 처음 가트너에서 얘기한 거는 2011년 12월입니다. 네. 저게 지금 업데이트 된 건데 2011년 12월경에 2015년까지 해서 이제 전체 어떤 이제 기업의 데이터 센터 내에 네. 어떤 서버들이 배포되는 형태가 한 35%는 이런 네. 이제 인티그레이트 시스템으로 이제 다 이제 개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2012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실제 2013년 올해 초에 이제 한번 또 서베이를 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성장세가 해마다 지금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네. 시장 자체가.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유율 자체가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한 3% 정도 전체 어떤 서버 시먼트 관련해서 네.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엑셀레이션을 받으면은 거의 저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지금 엑사데이터, 엑사로직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엑사데이터 훨씬 더 많겠죠, 그죠? 네네. 네.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몇 천 개 되는 겁니까, 엑사데이터? 전 세계 기준으로? 엑사데이터는 이제 2008년부터 납품을 네. 시작해서 전 네. 세계적으로 한 5천 개 이상 되고요. 5천 개 이상. 네. 네. 그리고 국내 한 100대 이상 이제 팔렸고요. 네. 엑사로직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50개 정도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엑사로직의 뭐 설계 사상이랄까요? 뭐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엑사로직을 이제 처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대부분 자바 기반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뭐 증권사나 이런데 이제 특수한 업무 빼고는 대부분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죠. 개발이 됐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오라클에 이제 많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 ERP, CRM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관리가 쉽도록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적도를 높여서 기존의 여러 상면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던 것들을 한 곳에 이제 모아서 여러 대를 콘솔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설계 사상으로 나온 게 이제 오라클 엑사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작년 11월 달에 네. 엑사로직 그 새 버전이라고 할까요? 네. 뭐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잠깐 좀 네, 설명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엑사로직 3-2라고 이제 명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뒤에 3-2는 이제 그 서버에 네. 그 이름을 제너레이션 이름들을 이제 계속 저 뒤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엑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저런 이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고 뒤에는 이제 2U짜리라고 이제 업무 네. 2CPU. 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서 이제 기존 대비 이제 나아진 거라고 보시면은 어떤 이제 CPU는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코어짜리 2소켓이 이제 꽂혀 있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 자체도 기존에 96기가 꽂혀 있던 거를 이제 더 늘려서 256기가로 이제 늘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이제 클럭 스피드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게 이제 1600MHz짜리 D램이 이제 꽂혀 있습니다. 저거 이제 램 사이즈도 저희가 보통 이제 소켓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채워서 이 램을 이제 다 채우면 뭐 1테라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저거를 256기가로 딱 이제 맞춘 거는 최적의 어떤 클럭 사이클, 그러니까 1600MHz를 이제 네네. 최대한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용량이 이제 256기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풀렉, 그러니까 저희가 렉 사이즈는 뭐 풀렉, 하프렉, 뭐 쿼터렉, 그다음에 8분의 1렉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풀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가 480코어 정도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컴퓨팅 노드마다 그 인터널 디스크는 이제 100기가씩이 꽂혀 있는데 그게 이제 SSD로 돼서 상당히 이제 부팅 속도나 아니면은 수학 공간 같은 경우 이제 거기에 쓰여지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빠른 처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SSD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부분, 그러니까 컴퓨팅 노드나 이런 거 엑사 데이터 내에서 어떤 이제 AP 서버들끼리 통신을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기존 어플리케이션 대비 이제 최근 어플리케이션들 경향들이 서로 간에 이제 통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인피밴드 이제 IO 패브릭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 지금 뭐 많이 쓰시는 원지 대비 40배 빠른 40GBps를 이제 네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인피밴드라는 게 이더넷 대비 이제 레이턴시도 상당히 낮아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서로 연결을 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엑사로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스토리지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 나스 스토리지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유저별로 한 30테라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기에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나 로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기에 저장이 되고 공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그 작년 11월 달에 한 거에 보면 오라클 VM 템플릿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오라클 VM 템플릿이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오라클이 이제 OVM이라고 해서 오라클 그 서버 가상화 이제 제품이 저희들이 이제 네.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유일하게 제공하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원하는 어떤 가상화 플랫폼이 이제 오라클 VM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는 그 오라클 VM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오라클 엑사로직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가 이제 존재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거를 사전에 이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튜닝도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다 보면은 디스크 사이징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야 되고 얼마의 램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고심을 하게 되죠.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템플릿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자가 운영 환경이나 개발 환경을 만들 때 그걸 가져다가 그냥 바로 로딩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네. 쉽겠죠. 다운로드하는 시간 플러스 이제 로딩하는 시간만 있으면은 네. 아주 빠르겠죠. 그러니까 가상 머신도 하나의 템플릿처럼 다 만든다는 거죠? 네네, 미리 그렇죠. 해가지고. 네. 자, 이러면 얼마나 시간이 되게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인스톨레이션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설치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치가 다 끝나고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벤더 불러서 어플리케이션 깔고 네네. DB 벤더 불러서 DB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이제 올리고 패치 올리고 뭐 이런 상당히 긴 절차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 2주 정도로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뭐 경험하기로는 거의 뭐 한 달 이상은 충분히 걸립니다. 저는. 네네. 벤더들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 그 고객사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 이제 엑사로직 엑사데이터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VM 기반으로 배포를 했을 때 그 하드웨어 설치는 거의 하루 이틀이면 이제 바로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VM 다운로드 받은 거 바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도 몇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만 딱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바로 설치가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거의 뭐 일주일 이내 여기는 거의 이제 3일로 해놨는데 일주일 이내에 다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엑사데이터하고 엑스로직을 같이 이제 쓰게 되면 어떤 점이 좋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엑사 로직과 엑사 데이터 간의 이제 통신 자체가 제가 엑사 로직 3-2 이제 잠깐 설명할 때 인피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구간의 연결 자체가 이제
최소 이제 40기가 bps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또 틀립니다. 기존에 TCP/IP 기반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이제 네. SDP라고 해서 소켓 다이렉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어. 그 SDP 프로토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의 기존의 TCP/IP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할 때는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밑에 이제 TCP/IP 스펙으로 데이터를 카피하고 그게 커널 그렇죠. 내려가서 이제 데이터 링크 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똑같은 절차로 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SDP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커널을 바이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쪽 메모리로 바로 그걸 데이터를 쏘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쪽에서 바로 읽어오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있는 커널을 타고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집니다. 저 부분이. 네. 그래서 최소 이제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또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했을 때 최소 5배. 네. 기존에 그러니까 엑사 로직 자체적으로도 이제 성능 향상이 있지만은 엑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네. 엑사 데이터 같은 경우 뭐 최소 6배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고 엑사 로직은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한 10배 정도까지 성능 향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플러스해서 한 5배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국내 사례인가요? 여기 사례들은 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사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상당히 빠른 성능을 요구하는 고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판매량 세계 4위인데 국내에서 하면 딱 나오네. 네, 그냥 마음속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네. 한 4월 중순쯤에 아마 여기 저희 ECM 관련해서도 아마 또 웨비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로 플랫폼으로 해서 엑사로직, 엑사데이터가 이제 납품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이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몇 차례 이제 프로젝트 다른 걸로도 이제 몇 차례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다시 개비하고 몇 차례 지금 진행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엑사로직, 엑사데이터에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솔루션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단계가 끝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BMT나 이런 거를 이제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성능 차이가 거의 저기 보시면 브라우저 통해서 어떤 문서함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경쟁사 대비 거의 6배에서 7배 이상의 네. 6배에서 12배 가량 네. 이제 성능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능을 내면서도 CPU 사용률은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1차 사용자 기준인 3,000명 기준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었던 결과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금 이제 2011년도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 1단계가 거의 전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3,000명까지 전개가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CPU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받아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조회를 하는 게 피크 시간이 오전 이제 출근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점심시간 끝나고 네. 그 퇴근 전 이렇게 되는데 피크 시간대에 전체 사용률이 거의 30% 미만입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거기에 배포된 구성도가 될 건데요. 원래 초기 사이징 들어갔던 거는 저기 이제 엑사로직 컴퓨팅 노드 2개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 좀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이제 세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저렇게 앞단의 어떤 UI 부분 사용자가 이제 포탈 형식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론트 웹이 이제 3개가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요. 네. 뒤에 실제 이제 오라클 솔루션, 컨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UCM이 이제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하고 뒤에 이제 UCM 콘텐츠 관리 엔진하고 이제 통신을 중개해 주는 게 이제 그 옆에 있는 OTD라는 L7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사로인데 이제 를 구매하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기능인데요. 저게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게 이제 없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단의 프론트 웹에서 뒷단에 어떤 UCM 그 컨텐츠 엔진으로 이제 넘어갈 때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다시 L4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인 40기가 쪽을 이제 못 하고 다시 텐지 네트워크 쪽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그 엑사를 박스 내에서 모든 트래픽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오라클 트래픽 디렉터, 그러니까 네. L7 스위치, 소프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사례는 여기도 뭐 제조업체 같은데. 네. 네. 지금 초기에 지금 제조업체에 지금 네. 많이 납품이 됐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기존에 이제 노후화되고 이런 이제 많은 상면들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콘솔리데이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MIS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제 그것들을
오래된 장비들, 유닉스 장비, NT 장비, 음. 이제 많은 상명과 어떤 그 전력들을 소모하고 있고, 그리고 OS도 다 틀리고, 이런 이제 상당히 어떤 관리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38개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컨솔리데이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8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엑사로직 이제 8분의 1렉, 그러면 컴퓨팅 노드가 서버가 4대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다 가상화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시스템 구성인 것 네네. 같고요. 거기 이제 가상화돼서 다 탑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엑사로직하고 엑사데이터에 이제 탑재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ERP 프로젝트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장기간 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라클 ERP, 그러니까 ERP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밑단에 있는 인프라도 그걸 이제 잘 받쳐줘야 될 건데, 네. 일단 오라클 ERP가 이제 발전하는 방향을 보시면은 네네. 오라클 이제 처음 어플리케이션 아니 ERP가 이제 출시가 됐을 때는 주로 DB 중심이었습니다. 네. DB에 어떤 데이터를 쌓고 거기에 이제 PL/SQL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로직도 만들고 프로세스도 이제 만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ERP가 상호 연계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어떤 프로세스도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윗단에 이제 SOA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많아지고 비즈니스 로직이 어플리케이션 서버 단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기존의 ERP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DB에 많은 투자를 했죠. DB 시스템을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커다란 박스를 이제 갖다 놓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은 앞단에 이제 그 프론트엔드 역할만 하는 네네. 그런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ERP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서버단도 상당히 어떤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어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걸 이제 ERP 시스템이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초기에는 저런 이제 DB 단의 어떤 병목을 이제 해소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DB 단의 어떤 그 데이터 처리 부분, 네. 데이터 주고받는 부분, 네. 여기에도 이제 병목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들이 이제 켜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체형 솔루션인 엔지니어드 시스템, 그리고 네. 어떤 DB만 이제 빨라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이제 빠른 그런 엑사로직, 이 두 개를 조합을 했을 때 이제 최상의 어떤 효과나 어떤 ERP 구축이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이제 도입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RP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서버들이 이제 많이 저기는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우선 풀렉으로 해서 들어갔고, 엑사로직은 이제 4분의 1렉에서 컴퓨팅 노드가 8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개발기와 어떤 스테이징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세트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네네, 있는 그렇죠. 거. 아마 이제 내년 초쯤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 기반이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채널을 통해서 이제 트랜잭션도 폭증을 하고 있고, 고객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수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받쳐주는 인프라도 거의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런 엑사로직, 엑사데이터 위에 올렸을 때 최상의 성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좋은 경험치, 요즘에 네. 이제 UX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 UX의 가장 기본이 이제 뭐 쉬운 사용도 있겠지만 이제 성능이 가장 이제 큰 팩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엔지니어드 시스템, 엑사로직, 엑사데이터를 올렸을 때 최상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경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이런 지금 엑사로직, 엑사데이터 또 뭐가 있죠? 그 오라클 이제 어플에서 맞습니다. 또 있는 게 엑살리스틱이라고 해서 엑살리스틱 있죠. 네. 그리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네. 있고 많죠. 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앞으로 또 글쎄요. 다 나왔네 지금 이제 다 나왔죠. 다 지금 나왔다고 트렌드는.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엑사로직은 방금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기 위한 최적화인 네네. 머신인 동시에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신이기도 합니다. 네네. 저희 이제 제품 이름을 보시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라고 이제 저희들이 명칭을 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저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셀프 서비스 포탈이나 이런 것도 이제 턴키로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엑사로직 기반으로 지금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제 구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출시가 돼서 네. 지금 한참 이제 셀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자, 김태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신 여러분들 설문조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내용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설문 응해주신 분 두 분한테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식님께서요. 작년 11월에 발표된 오라클 엑사로직 X32 버전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성능상에서 기존 엑사로직에 비해서 많은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OS와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전 버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발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S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가 기존에 이제 기존 버전이 이제 X2-2라고 이제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요. 거기 대비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초기에 어떤 웹로직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턱시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트래픽 디렉터 그 부분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다 기존의 어떤 이제 미드웨어 환경들 그거를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 부분 오라클 VM을 이제 엑사로직에 이제 탑재를 함으로써 가상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세션에 말씀드린 이런 템플릿들도 지금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제 주요 어플리케이션들 한 6개 정도가 이제 지금은 지원되고 있는데 오라클의 이제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이제 테스트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은. 가상화 부분은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그러면 오라클 VM만 써야 되는 겁니까? 다른 가상화 쪽은 네네. 오라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사 시리즈 쓸 때는 솔직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VM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엑사로직에는 OS가 두 가지가 탑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제 OVM 이제 탑재가 될 거고요. 이제 솔라리스 기반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는 솔라리스의 이제 커널 가상화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이제 라이트웨이트한 가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OS를 호스트 OS를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벽만 딱딱딱 커널에 대해서 벽만 쳐서 가상화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 부분은. 네. 그러면 이제 오라클 VM 디폴트로 오라클 VM은 엑사로직 살 때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 리눅스든 오라클 VM이든 네.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서포트 비용만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엑사로직 같은 경우는 다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자, 그러면 여기 설문 마저 응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 좀 엑사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은 오라클 엑사로직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서포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상의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나 이런 걸 이제 사용했을 때 보시면은 어떤 장애가 나면은 항상 어떤 워룸을 차리고 그다음 벤더들 다 호출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위에 이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엑사로직이나 엑사데이터 올렸을 때는 오라클한테만 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리소스나 이런 걸 다 뿌려서 충분히 이제 빠르게 응대를 해드리고 쉽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세 번째 세션은 저희가 4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